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5월 14일, 우리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처음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난다고 했을 때 좀 당황스러웠었는데, 우리 8번의 시간을 거치고 많이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얼굴 보는 게 더 좋은데, 네, 안전해야 하고, 나라에서 코로나에 대한 이런 지금 또 이태원 사건 이런 것 때문에도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아마도 우리가 대면으로 못 만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여러분들도 아마 메일을 받았거나 문자로 받았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마지막에는 그래도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안내는 또 다시 준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네, 우리 열심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요, 어, 그 교육과정 계획 및 운영에서요, 일과 운영에 대한 거 이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일 교육 계획안 지난번 우리가 다 못했잖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자유선택 활동까지만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뒤에 있는 부분들 같이 함께 해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과제로 이제는 여러분들과 제가 계속 연습할 거는 부분 수학 계획안 연습할 거예요. 다른 과목에서도 그렇게 하고 할 건데, 어, 그 부분 수학 계획안을 적는 것을 한번 같이 보고 그리고 과제로도 나갈 거예요. 이 과제가 나가고 나면은 다음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그거에 대해서 함께 적는 과정을 보여줄 거예요. 우리가 직접 못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야지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 만들고 있는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간이 저녁인데 요 메인 페이지가 네, 마음에 들었어요. 우주로 막 여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렇게 수업 듣는 게 힘든 점도 있는데 어디서든지 수업을 들을 수는 있으니까 그 점은 또 우리 좋은 점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네, 모두 건강하게 지금 이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과 계획과 운영. 우리가 학기 초에 한번 했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계획안에, 일일 교육 계획안에 대해서도 많이 봤잖아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감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하나씩 일과 계획과 운영의 원리가 8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계획과 운영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루 일과는 유아를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우리 제일 먼저요. 보면은 일일 교육 계획 안에 등원 및 인사 나누기죠. 유아를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것으로 시작. 거기에 보면은 친구들과 선생님과 뭐 즐겁게 인사한다. 거기 교사는 유아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맞이한다. 즐겁고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한다.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아이들이 처음에 유치원에 와서 어린이집에 와서 선생님으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으면 하루의 시작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교육 및 보육 철학에 근거하며
유치원마다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유아 개인이나 집단의 요구를 반영한다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 원이 추구하는 그런 철학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원에 있는 아이들마다의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은, 우리 어린이집은 아주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유아로 키울 거다. 그런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으로 만들겠다. 이제 아이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존중할 거고,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은 아이들이 다양한 실험도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가진 생각을 선생님들이 많이 존중하고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게 매일매일에 있는 활동 곳곳에도 반영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자라기를 잘하는 그런 아이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숲이나 생태 교육을 좀 더 많이 하는 그런 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가진 철학에 따라서 원에서 이루어진 활동에도 조금씩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놀이 중심의 유아 교육 과정으로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네, 어, 아이들이 놀도록 하는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 때도 조금은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요, 유아 개인이나 집단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도 좀 더 많이 재밌어 하는 것도 있고요. 좀 더 힘들어 할 때도 있고요. 더 하고 싶어 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선생님이 아니야, 나는 이만큼 계획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돼. 이게 아니고 선생님이 융통성 있게 다른 활동과의 시간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그 활동을 좋아하는 활동을 다음에 또 한 번 더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볼까요? 일과 계획 속의 일정한 시간은 식사, 간식, 배변, 휴식과 같은 신체적 욕구를 반영한다. 되어 있죠. 우리가요, 보면은요, 아이들이 자유선택 활동을 하고 나서요, 그죠? 자유선택을 하고 나서도 정리정돈을 하고 그때 화장실에 가는 시간도 갖고요. 그리고 간식을 먹는 시간도 갖고요. 그다음에 점심 먹는 시간, 그죠? 점심 먹고 나서 휴식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일 교육계를 적으면서 선생님들이 다 봤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봤던 기억이 나죠? 그런 기본적인 욕구를 반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일과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할 때 어떠한 프로그램이든 간에 활동의 내용과 순서는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했죠. 그 균형은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 실내 활동과 실외 활동, 개별 활동과 소집단, 대집단 활동, 교사 선택과 유아 선택,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했던 활동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선택 활동 안에서도요,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이 있고요. 그리고 대소집단 활동 안에서도 동적인 활동과 정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쌓기라든지 역할놀이 이런 거는 조금 더 동적일 거고요. 자유선택 활동에서 보면은요, 언어나 수조작, 과학미술 이런 것들은 정적일 거예요. 음률도 음률 활동만은 아주 몸을 많이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죠. 그리고 우리가 대소집단 활동 안에서도 보면은요, 동극을 한다든지 신체를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좀 더 동적이고요. 바깥놀이는 현장 체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좀 정적이거든요. 그것들을 균형을 맞춰라 하는데요. 보면 활동 진행 순서를 결정할 때 서로 다른 유형의 활동들이 교차될 수 있도록 해라 되어 있죠. 네.
교차될 수 있게 동적인 거 한 번, 동적인 거 한 번 했으면 그 다음에 네, 정적인 거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네, 또 동적인 것도 하고 정적인 것도 하고 이런 걸 이렇게 교차 될 수 있도록 하라 되어 있죠. 그리고 개별 활동과 실내 활동과 실외 활동의 균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과 그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쭉 보면은 또 좀 알 수 있을 건데요. 아이들이 네, 이야기 나누기 시간 같은 걸 하고 나서 바깥놀이 활동 한번 하고요. 밖에서 있는 실외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1시간 이상 해주라고 하거든요. 산책을 가든지. 그래서 저는 어,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그 외적인 그런 물리적인 공간이 어떻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건데요. 제가 있던 원은 네, 물리적 환경이 좀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저희는 점심 먹으러 가는 곳이 따로 건물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마치고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놀고 점심 먹고 나서 모든 친구들이 다 먹을 때까지 놀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양치하고 휴식을 좀 취하다가 활동을 하고 나서도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요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밖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요리를 하고 나들이 나온 것처럼 돗자리 깔고 밖에서 먹는다든지. 그래서 아이들이 실외에서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주려고 선생님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개별 활동과 소집단, 대집단 활동이에요. 자유선택 활동 같은 경우에는 개별로 많이 하고요. 아이들이 바깥놀이 활동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대소집단 활동에서도요. 선생님이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는 소집단 활동이 잘 안 이루어지지만은 보면은 요리나 미술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동극 할 때도요. 소집단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고 맞아요.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도요. 토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또 소집단 활동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개별 활동도 하고 소집단 대시동 활동도 좀 더 골고루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 선택과 유아 선택. 보통 자유선택 활동은요, 유아 선택 활동으로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바깥놀이나 바깥놀이 같은 것도 유아 선택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대소집단 활동에서는요, 교사 선택이 좀 더 많은데 여기 안에서도요, 교사가 준비는 하지만 그 안에서 한 가지 활동을 하더라도 다양한 활동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네, 미술 활동이라도 똑같은 활동 하나만 아이들이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몇 가지 활동을 준비해 와서 소집단,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소집단을 만들어서 그 소집단마다 활동을 다르게도 할 수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교사 선택과 유아 선택의 균형도 생각해 주면 좋습니다. 다음에 5번째요. 볼게요. 일과 계획은 일관성 있는 흐름을 지니도록 한다. 일관성 있는 흐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관성 있는 흐름이라는 거는 유아가 다음 활동이 무엇인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 계획은요, 제가 여러분들이 적을 때, 이거를 교수님, 이거 우리 맨날 이렇게 두세 장씩 다 적어야 돼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라고 제가 얘기해 줬죠. 그럴 때 보면은 처음에 우리 뭘 하죠? 등원 및 인사 나누기를 하죠. 그쵸? 등원 및 인사 나누기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유선택 활동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오면은 인사하고 자기 가방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자유선택 활동이니까 자유선택 활동 계획표에다가 오늘 뭐 할지 계획을 하고 놀이를 해요. 그 다음에 자유선택 활동은 어떻게 하죠? 네, 정리정돈하고 네, 그리고 놀이에 대한 평가를 같이 해요. 이런 것들 우리 첫 번째 했던 거, 두 번째 했던 거, 세 번째 했던 거 항상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가 이거 하고 나서 두 번째 거고 두 번째 거고 세 번째 거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그 원에 들어갔을 때도요. 제일 처음에 인사 나누고 하면은 오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여기 우리 그 일과 시간표처럼 시간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등원 및 인사 나누기 하나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자유선택 활동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정리정돈 및 뭐 놀이평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간식 있고, 그리고 이야기 나누기 하는지, 점심 먹고 나서 뭐 바깥놀이 하는지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적혀 있어요. 그 아이가 쭉 보고, 오늘 하루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하루 이야기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뭐가 궁금한지 물어보는 시간도 가집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한 번은 인사 나누기 했다가 한 번은 인사 나누기도 안 하고요. 한 번은 자유선택 활동을 했는데 하루는 오자마자 바깥놀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간식을 오전에 먹었다가 하루는 오후에 먹었다가 이렇게 계속 바뀐다면 오늘 애들이 와가지고요. 어떨 것 같아요? 가만히 있겠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선생님이 말할 때까지만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데 일관성이 있도록 하면은 네, 오늘 내가 유치원에 와가지고 뭘 해야 될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준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보면은요. 일과 활동 계획은 여러 가지 유형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여러 가지 유형의 상호작용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유형의 상호작용은 네, 보면은 교사와 교사 개별 유아, 교사 소집단 대집단 아이들, 유아 유아, 유아 교구 이렇게 상호작용들이 일어나요. 유아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이나 유아와 교구 간의 상호작용 이게 자유선택 활동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바깥놀이 활동에서도 일어날 거고요. 이거는 대소집단 활동을 할 때 교사와 많이 일어날 거고요. 교사와 개별 유아의 상호작용은 하루 중에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대소집단 활동을 할 때도 일어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자유선택 활동에서도 일어나고 바깥놀이에서도 일어나고 밥을 먹을 때도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눈에 많이 띄고 상호작용 많이 해주게 되는 유아가 있는 반면에 선생님과 별로 혼자서 또 특히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조용한 친구들. 이 친구들은 선생님이 학기 초에 잘 봐놨다가 그 친구들과는 이렇게 하루 중에서 일부러 그렇게 상호작용할 시간들을 만드는 거예요. 다가가서 그럴 필요도 있죠. 아이를 관찰하고 아이의 성향도 파악하고 아이의 요구나 이런 것들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골고루 제시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기회. 일곱 번째 볼게요. 일과활동 계획은 융통성 있게 해라 되어 있어요. 유아들이 돌발적으로 요구하는 거나 뭐 변화, 관심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게 교사는 준비된 자세, 좀 더 유연성이 있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 바뀌고 나서는 더 그럴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가 네, 주안 정도는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1안을 먼저 하지 않을까. 지금은 우리가
기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란 적는 연습을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겠지만 이제 바뀌는 거는요.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란을 쓰고 네, 활동을 하고 평가를 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활동을 하고 네, 이란과 비슷하겠지만 조금 저널 형식의 선생님이 오늘 하루의 활동이 어땠는지 그런 저널 형식의 이란과 평가를 하게 될 거예요. 이럴 때 선생님이 오늘 하루가 우리가 일일 교육계획안을 지금 적는 연습을 해보는 게요. 하루에 아이들과 활동이 어떻게 일어날 건지 선생님이 지금 눈을 감아보면 좀 그려지나요? 우리 적어봤잖아요. 아이가 처음에 와서 맞아 인사하고 정리하고 맞아 자유선택 활동을 했지 그러고 나서 뭐 했더라 이런 걸 그려볼 수 있죠. 그럴 때 좀 더 선생님이 이제 하루 일과를 생각해 보면서 여기에서 아이들은 어떤 돌발적인 요구가 나올까? 아이들은 여기에서 어떤 변화를 보일까? 어떤 관심을 가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반영할 수 있어야 돼. 그 하루 중 안에서도. 다음날 반영도 하겠지만. 아이들이 좀 더 놀이가 내가 정한 게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놀이를 한다면 그게 더 확대되기도 하고 거기서 좀 더 뻗어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선생님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정리해보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나서도 마무리 시간에 하기도 하는데요. 마지막에요. 오늘 하루 일과를 회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평가 및 귀가 시간이죠. 이제 귀가하기 전에 평가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나는 하루 뭐를 했었는지 그리고 그 하루 동안에 가장 뭐 행복했던 시간도 있을 거고요. 내가 자랑해보고 싶은 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있는 밤에 뭔가 속상했던 시간도 있겠죠. 그것들은 위로를 해주고요. 그 기분을 다음 날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라 풀어주고 기분 좋게 선생님과 인사하고 친구들과 인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요, 선생님, 이란을 적으면은요, 이란은 이 교환 작성하는 게 아주 축소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자유선택 활동 부분을 참고하라고 준 거 있죠. 그 다음에 대소집단 활동도 있어요. 제가 참고하라고 준 거 이야기 나누기, 뭐 게임, 음악, 바깥놀이 이런 거 있었을 거고요. 여기는 쌓기, 역할, 언어, 또 뭐 있죠? 수 조작, 과학, 미술, 음률까지. 맞죠?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여기 7개 맞죠? 교환 주고 그 다음에 4개 교환을 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 교환과 같은 거를 우리가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 저랑 나중에요. 이 대소집단 있는 것들을 일환에 남은 부분 작성하는 걸 같이 하고요. 이 중에서도 저는 이제 이 중에서 한 가지 그 대소집단 활동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들하고 거기 걸 보면서 옮겨 적는 걸 해볼 거예요. 그거대로. 일단은 그거대로.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적어보고 봐야지만 실제로 내가 작성을 할 수 있겠죠. 해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거 보고 적어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걸 과제로 줄 거예요. 과제가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교환에는요, 도입이 있고, 전개가 있고, 또 뭐가 있죠? 네, 마무리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알아볼까요? 네. 우리가 도입, 전개, 마무리가 있죠. 먼저 도입에 대해서 볼게요. 도입. 도입은요, 여기 적힌 것처럼 유아와 교사 간의 공통된 기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선생님께서, 예를 들면은, 봄의 꽃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교사가, 교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유아가 가지고 있는 경험. 어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아도 네, 유아가 가지고 있는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선생님보다도 아이가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저희,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에 이제 되게 꽃이나 나무 이름을 많이 알거든요.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나 이제 교사할 때를 생각해 봐도 선생님들 생각보다 나무 이름이나 꽃 이름을 많이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아이들과 교사, 우리 반 아이들의 봄의 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에서는 어느 정도 깊이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수업을 진행할지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유아의 이때는 주의를 끌어야 되고, 와, 이 수업 진짜 재밌겠다. 우리 선생님 오늘 정말 재밌는 거 안 해? 주의를 끌고요. 수업에 관심 가지게. 아, 나 이거는 좀 앉아있기 힘들어도 앉아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 선생님 얘기도 듣고 싶어. 친구들 얘기도 듣고 싶고 내 얘기도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도입은. 그래서 도입에서 중요한 것 여기 보면은요.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 뭐뭐 하고 싶어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거, 그 다음에 수업을 처음에 이제, 아, 나는 오늘 이런 수업을 할 거야. 이런 그 수업에 약간 맛보기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TV 보면은요, 한 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주에 하는 건데, 뭐 1회 오늘 했으면요, 2회 거 되게 조금 보여주잖아요. 드라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비슷한 거요. 전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우리 도입담의 전개. 그러니까 이번 주 끝나면 다음 주가 너무 궁금한 것처럼요. 그런 거래요.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주의 집중에서는 선생님의 수업과 관련된 걸로 하겠죠. 완전 상관없는 걸로 그냥 뭐 탬버린을 오늘 탬버린 전혀 상관없는 건데 아이들 보라고 탬버린을 흔든다든지 아니면 호루라기 분다든지 그런 주의 끌기는 아니에요. 주제에 관해서 아이들의 주의를 끄는 거예요. 뭐 저거 뭘까? 궁금해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배우고 싶은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어지는 수업 본론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도입이 어떤 건지 감이 오나요? 그래서 도입에서는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도입에서는요, 네, 선생님들이 동화도 많이 이용하고요. 네, 여러분, 유아가요, 우리가 3, 4, 5세가 있죠. 만으로 4세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분. 주의 집중 기간 아주 짧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 길어봤자 20분에서 30분이에요. 3살은요, 20분도 안 돼요. 15분, 길어도 25분. 이 정도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도입 전개 마무리가 있다면은 얼마 정도 해야 될까요? 3분. 절대 5분 넘어가지 말고요.
실제로 해야 될 시간이 너무 줄어들어요. 마무리도 3분. 이것도 절대 5분 넘어가지 마세요. 20분이라고 한다면 5분, 5분 빼고 나면 이거 10분밖에 안 남아요. 10분밖에 안 남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3분, 3분 하면은, 네, 얼마 남아요? 20분일 때 14분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안 많아요. 그래서 게임이나 이런 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20분 가지고 안 되고 한 30분 정도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동화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운에 어떤 재료가 있다면 선생님이 음, 이런 궁금, 물음표 되어 있는 궁금이 상자 이런 것들도 이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예쁜 인형을 가져와 가지고요. 아이들에게 어떤 소식을 막 전해주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퀴즈 같은 걸 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의 네,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쵸? 관련된 경험. 요즘에는 이야기 나누기를 한다면 코로나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뉴스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에서 그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걸 얘기를 한다면 그분들의 복장이 있는 사진 있죠. 그런 것들을 먼저 보여주면서 이게 어떤 사진인 것 같니? 이렇게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겠죠. 이게 뭘까요? 그럼 애들이, 저거 뭐지? 하고 보겠죠.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고 오늘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수업 개요. 거기까지 도입해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 전개 볼게요. 전개는 본론이에요. 수업의 본론. 수업의 메인이에요. 우리가 에피타이저 먹었죠? 그러면 메인 디쉬예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는요, 디저트가 되겠죠. 그래서 에피타이저 길게 안 먹고요. 그렇지만 처음에 입맛을 돋궈주게 만들잖아요. 비슷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메인 디쉬가 나오면요, 스테이크를 먹기도 하고요. 그쵸? 그때 가장 오랫동안 먹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디저트 먹으면서 아주 기분 좋게 깔끔하게 하죠. 그러면서 오늘 정말 맛있었어. 이렇게 오늘 음식이 어땠는지도 얘기도 나누기도 할 거예요. 수업의 본론이고요. 그 다음에 수업 내용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한다는 이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의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체계화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동기부여는요. 계속 중간중간 이루어져야 돼요. 아이들은 주의 집중이 짧아요. 선생님이 왜 이렇게 빨리 바로 안 앉아 있어요. 엉덩이 떼지 말고. 아이들은 원래 집중이 정말 낮아요. 정말 짧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서 막 엎어져서 잔다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계속 하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옆에 친구하고 계속 장난을 친다든지 그럴 때는 여러분들은 성인이에요. 성인과 성인이 만났을 때는 수업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예의가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알지만 그런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아직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른 태도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만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게끔 교사의 노력도 정말 필요합니다. 잔소리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보조 자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보조 자료 같은 거 어떤 거 있어요? 우리 맞죠? 컴퓨터도 있고요. 컴퓨터 화면으로도 보여줄 수 있지만, 네, 뭐 노래 같은 거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사진 자료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흑배경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저는 오히려 요즘에는 아날로그적인 것도 아이들이 신기해서 집중할 것 같아요. 여기 선생님이 책을 보여준다면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그거를 이런 기계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면 이게 여기 크게 있는 화면에 나오는 거거든요. 오, 이거 뭐지? 하고 신기해서 볼 수도 있어요. OHP 필름도 또 그렇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조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면 또 주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수업 내용을 논리적으로 체계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보면 이야기 나누기 있고요. 게임, 뭐 요리, 미술, 음악, 동화, 동시, 동극, 그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동극도 있고 신체도 있어요. 네. 그런데 자, 이야기 나누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봄의 꽃이라고 한다면 아이들과 봄에는 우리가 어떤 꽃들을 볼 수 있는지, 그쵸? 그 봄의 꽃들 중에서도요, 어, 나무의 꽃도 있을 거고요, 풀에 피는 꽃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나무에는 우리 뭐 있어요? 진달래, 개나리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풀에는요, 제비꽃도 있고요, 그쵸? 민들레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순서로 얘기할 건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어, 나무에 있는 거, 풀에 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걸 살 수 있을까? 봄의 꽃들의 색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과 어떤 순서로 얘기를 나눌 건지. 그러면서 우리 반이 좋아하는 꽃, 우리 반이 좋아하는 꽃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네, 좋아하는 꽃들을 한번 알아보면서 그래프로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꽃을 소개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봄꽃. 그것을 소개한다든지 이렇게 봄의 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순서로 얘기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때 그때 이제 어떤 자료들이 이용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체계화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를 한다면은 그래프 틀도 만들어 놔야 될 거고요. 그죠? 이렇게 한다면은 사진 자료나 뭐 PPT 자료나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봄의 꽃들의 색깔이 어떤 게 있는지 색깔별로도 나누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자료라든지.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뭐 봄꽃이 있다면 그건 그 전에 나누어 준 게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집에서 과제, 과제로 해온 거, 숙제 같은 건데 집에서 하는 활동지겠죠? 그 활동지로 해왔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막 발표하는 건데 이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선생님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게임이나 요리나 미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수업을 할 때 지켜야 될 약속을 알아보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수업할 때 활동 방법이나 순서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활동 방법과 순서도를 이제 본인이 그 교환 작성할 때 같이 적어 놓고요. 그리고 아니면 그런 판이나 PPT 자료를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하나씩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약속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걸 언제 먼저 제시할 건지. 나는 활동 방법을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약속을 정하겠다. 이렇게 하도 되고요. 아니면 아이들하고 게임과 요리, 미술 이런 걸 많이 해봤다면 약속을 먼저 정하고 활동하기 직전에 활동 방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재료를 나눠준 다음에 나는 활동을 하겠다.
그런 자기만의 순서를 정하는 거죠.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음악도 가사도 있을 거고요. 악보도 있을 거고 음원도 있을 건데 나는 어떤 순서로 아이들하고 가사의 내용을 알아보고 음악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악보를 보면서 아이들하고 따라서 뭐 불러보는데 한 입으로 먼저 불러보고 친구들하고 바꿔서 또 가사 붙여서 불러보고 친구들하고 서로 바꿔서도 불러보고 이런 순서들을 머릿속에 체계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동화를 들을 때는 어떤 약속을 할 건지, 그 다음에 동화를 듣고 들려주고, 그 다음에 동화를 들으면서 듣고 나서 그림만 보면서 동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고, 그 동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본다든지, 그런 때 아이들한테 할 질문 같은 것들도 선생님이 미리 예상해서 적어 놔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해야지만 선생님이 전개를 매끄럽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요. 마무리 결론입니다. 결론은 어떤 단계죠? 지식을 종합하는 단계고요. 활동을 회상해 보는 단계예요. 그래서 뭐냐면 아이들의 기억을 돕고 빠진 것을 알게 해주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 재동기부여라는 게 있는데요. 오늘 했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배운 것들을 활용해 보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가요 보면은 동화도 하죠. 동화 같은 경우에 아이들하고요 읽고 나면 이거를 책 읽기 영역이나 그다음에 언어 영역에 보통 두게 돼요. 그게 되게 재밌었으면 아이들이 가서 또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음, 음악 같은 경우에도요. 노래를 배우고 나면요. 음률 영역에 악보도 붙여놓고요. 악기 연주할 수 있는 것들도 이렇게 붙여놓게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들을 활용하고 다시 해보고 싶다는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아이들이 더 할 수 있게 해보는 거죠. 결어라는 거는 마지막 마무리 결론을 짓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다음 활동 소개. 아이들이 오늘 하루 일과에 대해서 머릿속을 그려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이거 다음에 뭘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얘기를 못한 친구들이 되게 아쉬워하는데 마무리는 지어야 되잖아요. 나머지 친구들은 또 화장실도 다녀와야 되고 이 시간이 끝나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런 것들도 알려주면 됩니다. 선생님, 이게 요약을 하게 되는데요. 요약 시 주의할 점 보면은요. 너무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토론식으로 하지 말고 새로운 거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요. 오늘 보통 마무리할 때 무언가를 만들거나 했다면은 그런 거를 소개하는 시간도 갖고요. 그 다음에 좀 지식적인 거였으면 새롭게 알게 된 거, 새롭게 알게 된 거를 이야기하는 시간도 갖고요. 그 다음에 뭐 오늘 즐겁거나 재밌었던 점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반대로 이 즐겁거나 재밌었던 점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거잖아요. 항상 긍정적을 먼저 해주고요. 이제 뒤에 보면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맞네 나도 더 재밌었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이제 뭐 속상하거나 힘들었던 점도 물어보기도 해요. 게임을 한다든지 무언가를 만들었거나 이랬을 때 보통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은 선생님이 들었다가 아이들 수준에 맞지 않았다면 다음 시간에 반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마음적인 거라면 그 마음을 읽어주고 문제가 생겼다면 나중에 수업이 끝나고 나서요. 따로 불러가지고 끝나고 이야기 나누는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오늘
얘기한 것들이 있으면 그 중에서 이제 얘기가 안 나온 거 있으면 오늘 맞아. 이런 것도 했었는데 선생님 얘기해 주고요. 했었는데 하되 너무 구체적이진 않게. 거기서 토론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새로운 것도 지금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에게 이제 오늘 했던 것들을 어디 둘 테니까 더 해보고 싶다 싶었던 친구가 있는지도 알아보면서 마무리해요. 그거 더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도 시켜주고요. 마지막에는 다음 활동도 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부분 수학 계획 안에 교환을 적을 때의 도입 전개 마무리에 대한 거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영상인데 여러분, 제가 과제를 먼저 얘기해 주는 게, 거기서는 얘기할 한글에서 동영상을 녹화하면서는 좀 이렇게 포인터 가지고 그리는 게 안 돼가지고요. 여기서 얘기해 주기가 더 좋아서 구주 과제예요. 7-2 자료에 보면은요, 게임, 그 활동안이 있어요. 힘센 보자기 활동이 있는데요. 교육 계획안 작성법 책자 있죠. 거기에 교육 계획안 틀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 도입, 전개, 마무리, 그 다음에 확장 활동 이렇게 적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평가. 평가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어디지? 우리 목표 있는 거 있죠. 그 목표에 대한 거를 이제 뭐뭐 했는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목표. 예를 들면은 생활 주변에는 다양한 소리가 있음을 안다. 이렇게 쓰면 생활 주변에는 다양한 소리가 있음을 알았는가? 여러 가지 소리를 탐색하고 소리의 특징을 안다. 만약에 목표에 되어 있었다면 평가에는요. 여러 가지 소리를 탐색하고 소리의 특징을 알았는가?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평가는 목표에 대한 게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걸 보면서 그대로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주에 이것들을 직접 작성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내가 잘했구나. 틀린 게 아니고 요렇게도 할 수 있고 요렇게도 할 수 있구나. 아니면 이 부분은 내가 잘못했네. 바꿔야 되겠네. 자기 과제를 제가 올려준 동영상을 보면서 피드백을 받으면 됩니다. 첫 번째 동영상 듣는다고 수고했고요. 여러분 두 번째 거도 잘 들어주세요.